자, 선상반란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 바람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 바로 이렇게 평화롭고 깨끗해 보이는 인도양의 한 섬 주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의 원양 어선, 그곳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 차장. 자, 이런 그림 같은 곳 주변에서 우리 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0일 새벽에요. 그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하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광현 803호, 그러니까 참치잡이 원양 어선인데 여기에서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인 선원 3명 가운데 2명이 베트남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원양 어선에서 발생했는데 참치잡이 배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20년 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중국인 동포가 우리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해서 11명을 살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 원양 어선에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원양 어선에서도 베트남인 7명, 인도네시아인 8명이 타고 한국인 선원 3명이 탑승한 가운데 이제 원양 조업 중이었는데 2달 뒤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이 베트남 선원이 술을 마시고 우리 한국인 선원 그 기관장과 선장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인도양 그야말로 먼 바다니까요. 굉장히 태평해 보이는 그곳에 대한 것인데 굉장히 낯선 섬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자, 인도도 보이고 소말리아라는 아프리카의 나라도 보입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중간 쪽 인도하고 이제 인도양의 한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항인데요, 바다인데 그 중간에서 이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 항으로 가던 그 기간에 거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술을 먹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뭐 선원들한테 술을 선장이 나눠줘도 한 맥주 캔 2개 정도 나눠주는데 이날은 15명의 선원들이 양주 2병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양주 2병을 나눠 먹고 나서 베트남인이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그동안의 억하심정이 쌓였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큰 칼로 우리 한국인 2명을 이제 살해한 건데요. 이게 사실 보통 인도네시아인하고 베트남인을 한 7대3 정도로 배에 태운데요. 그 이유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좀 일은 보통인데 사람들이 순하답니다. 베트남인은 일은 아주 잘하는데 이게 다혈질적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통 5대5도 아니고 7대3 정도 비율로 선원을 데리고 가는데 7대3이라면 어느 쪽이 많은 거죠? 인도네시아. 순한 사람들을 더 많이 태우는데 이번 이 항로에서는 베트남인 7,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8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태우고 간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베트남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한국인 선원들을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한 건데 아직까지 정확한 살해 동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수고했다면서 양주를 나눠 마셨는데 그 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베트남 선원 손에 30cm의 칼을 들고 있었다. 결국 무참한 사건이 돼버린 거네요. 자, 뭐 불만이 있었는지 그건 뭐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선장을 갑판에서 죽였거든요. 배에서 넘버1이 선장이죠. 넘버2가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은 참실에서 숨졌다는 건 찾아가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건 상당히 이제 뭐 감정이 있었거나 뭐 이런 건데 그 20년 전에 있었던 페스카모 사건이 저는 그때 굉장히 쇼크를 받아서 따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던 건가 하면은 그 조선족들, 중국 동포들을 태웠는데 이분들이 일을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 번 기합을 주다가 너희 내려 하고 하선 명령을 내렸는데 내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리게 되면 선장이 이렇게 하선 증명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써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국인 그 간부 사원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기 15명의 건장한 선원들이 양주 2병 먹고 술 취해서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겠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보시면 술은 마셨겠죠. 술 취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아니고 뭔가 감정이 얽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페스카마오 사건 때는 이 중국 조선족 사람들이 어떤 그 도망을 가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건이 그렇게 커졌던 건데 이것도 지금 해경 측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우리한테 지금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아 잘 모르겠다 그러던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배, 저게 페스카마호고요. 자, 1996년에 있었던 정말 규모가 큰 무참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수사도 진행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관할도 없고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 우리 우리가
그 누구죠? 네. 저 씨 뭐죠? 왜 인도양에서 한번 납치한 사건이 네. 있었죠. 그 우리 해군이 가서 아덴만 여명자권으로 잡았고 해적 잡아서 재판한 네.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에 우리 해경이나 해군도 그 중간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인도양이 좀 3호 주얼리호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처럼 이 친구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네. 수사권을 행사를 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이 지금 저 선원들을 데리고 올라도 저 배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니까 항구에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하나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양 어선 이런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만 좀 전혀 색다른 배에서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죠.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요. 어떤 네. 일이냐면 지난해 3월에 한 여성을 성매매로 사실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매매 주선을 했는데 이 여성이 일주일 만에 선불금 5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네.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성매매 업소의 조직폭력배들이 그 관리를 했었는데 네. 이 도망간 여성 대신에 소개를 해줬던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이 배를 1년 동안 타서 네. 그 돈을 갚아라라고 강제로 계약서를 쓰게 하는데요. 네. 1년 동안 이제 전남 이쪽 해안가 제주도까지 돌면서 이른바 통발 어선이라고 하는 그 어선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도록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걔를 탔다가 한 달 만에 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도망쳐서 경찰에 자신이 반강제로 이런 계약을 썼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현재 네. 이제 그 조직폭력배들 같은 경우는 공동 협박이나 공동 갈취 혐의로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배를 탄다는 것 정말 상당 부분의 자유를 스스로 벗어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이제 구속하는 상황에 처한 거라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떠난다는 것 자유도 되고 격리도 없어지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배 운영에도 이제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문제가 되는 원양어선도 그런데 네. 가장 먼저 그 배에 선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그 법적으로도 권한을 부여한 게 50년대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선장에게 특별 사법 권한을 준다. 예,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선장이 네. 사법경찰관 역할을 할 수 있고 항해사와 기관장이 선장을 보조해서 사실상 경찰과 마찬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된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 선원이 한 명밖에 안 남다 보니까 네. 지금 사고를 일으킨 베트남 선원들을 격리조차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일이 배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많이 있지 않았던 건데 드물게 들려오는 소식입니다만 원양 어선 관련된 사건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